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한 방법들과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과 이슈들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시장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매수를 해 나가야 될지 매도를 해 나가야 될지 판단을 위한 어, 방법들 그리고 키워드들이 중요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가릴리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항상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는 설명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구독자 6만 명 현재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림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구독 버튼을 많이 눌러주신 덕분에 우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죠.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통해서 선물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AI 자료집, 삼성 로봇 자료집, 그리고 이천지 자료집,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 핵심 자료집까지 해서 시장에서 2배 이상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슈를 정리해 놓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종목까지 싹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고퀄리티의 자료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2023년도 아직까지 나는 2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을 수익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자료집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2013년 대폭락 이때 마지막 하락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다룰 때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빼놓지 않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전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내용, 반복된 내용과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까지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최근 증시입니다. 이제 차트 모양새를 보면 어떤 상황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죠. 과거에 이때 2000년도 초반에 3월 달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고요. 전체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폭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썼고 실제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금리도 거의 0% 수준으로 인하됐고요. 그 이후에 양적 완화라고 해서 미국이 채권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응급으로 진통제를 놓는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놨지만 진통제를 언제까지 계속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를 끊고 다시 약물들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풀어놨던 돈들을 조금씩 회수하죠. 물론 다 회수가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과하게 올라가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회수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양적 완화로 이렇게 진통제를 놔 놓으면 돈이 너무나도 단기간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거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겹치게 되면서 크게 폭등했죠. 그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드디어 양적 긴축이 시행되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5%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만큼 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실제 다시 유동성 자금들이 돈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증시는 큰 하락을 겪었죠. 그 이후에 다시 금리를 이번 연도 초부터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기대감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은 보통 6개월은 먼저 움직이니까요 평균적으로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빠르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움직이고 있는 증시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증시는 폭락했고 1년 반 내내 하락했고요.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즉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금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금리 정책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이 미국 이 금리를 정한 게 연준인데요. 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이야기가 써 있는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날 13일에서 15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글로벌 시장센터와 주요 경제학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참가자 중 절반이 연준의 금리는 최소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인상한다는 얘기죠.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연준 기준금리를 최소 0.25bp 포인트 더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올리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유는 경제학자들은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조금씩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물가의 상승세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모멘텀이 여전히 너무 강력하고 물가 상승세를 뿌리 뽑기 좀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경제 모멘텀,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다른 국가 대비 좋다라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강달러도 유지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뒤에 물가 상승세가 뿌리 뽑히기 너무나도 어렵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물가가 뭐가 문제인데 물가가 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건데 최근에 잘 잠잠해지고 있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물가가 또 문제라고 하는 건데 라는 데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최근에 물가를 계속해서 흔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유입니다. 이 원유 가격은요.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때 당시에 최저가를 찍었고요. 다시 반등을 하면서 100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조정받으면서 대략 70달러에서 60달러 선에 머무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90달러 선까지 폭등했습니다. 사실 물가가 폭등하면 가장 불편할 국가가 누구냐면 미국이죠. 미국은 이 물가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번 연도 6월 달까지 미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가는 낮아지면서도 경제는 탄탄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연착륙할 수 있다. 경제 불황 안 오고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왜냐하면 원유가 안 쓰이는 데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원유 가격 상승에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까?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원유 사용량이 일정 수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원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석유 수출기구 오펙이 올해와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유지를 현재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오펙은 이날 발표한 지금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240만 배럴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년에는 하루 220만 배럴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현재 오펙 산유국들은 올해 들어서 2,740만 배럴 가량의 원유를 공급했다.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260만 배럴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일부러 덜 생산했다는 거죠. 이런 덜 생산하는데 주요적으로 움직였던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제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사우디 감산의 올해 원유 공급 크게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원유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에는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고 지금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오펙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감산이 진행된 거예요. 일부러 덜 생산하는 거죠. 미국과 브라질 등 비오펙 산유국들이 공급량을 하루 190만 배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완화됐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과 러시아의 수출 축소가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4분기에 하루 110만 배럴 가량의 상당한 공급 부족이 나타나서 유가를 떠받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 다시 한번 치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미국은 더 많이 생산했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손을 잡고 다 같이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사우디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원인은 정치적인 이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 이유는 사실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은요 과거부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든 대통령 즉 민주당 정권하고 특히나 안 좋았는데요. 그나마 트럼프 정권에서는 그나마 협상이나 해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바이든 정권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실제 2022년 작년에 7월 달에 보시면요.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사우디 원유 증산 불발.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 사용량이 줄어들려고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탈 이 석유 탈 이 석탄을 하고 있는 추세 상황에서 이 조금씩 중동의 입지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자 사우디가 굉장히 불안해하자 직접 가서 바이든이 중동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중동 입장에서는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미국이 지금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중동 지역에 이 전쟁이나 테러들을 많이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 보시면 사우디 옆에는 이란, 이라크와 내전, 지금 이란, 이라크와 지금 이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아멘을 지금 이제 겪은 국가들이 있어서 내전을 겪은 국가들도 있고 전쟁을 겪은 국가들도 있어서 중동은 여전히 지구촌의 화약고로 꼽힌다.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까요? 원유 하나의 권력만 잡으면 떼돈 벌고 인생 바꾸니까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겠죠. 서방이 손을 뗄 경우 중동의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 지난해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주도해서 세계 물가를 자극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자 미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상위원은 사우디와 모든 협력을 즉각 중단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류의 석유 사용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다른 산업 기반이 미미한 중동 국가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동은 미국을 자극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자 중동이 대놓고 시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원유를 판매하면서 늘어난 수입이 증가하겠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한테 계속해서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중동 몰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석유 수요가 꾸준하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실히 권력은 줄어들 게 뻔하죠. 신자원 전쟁 결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오일머니에 대비한 지금 현재 중동 산유국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 전문 매체 포린 어페어는 사우디가 자국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강대국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실 자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우디는 자국 내 구리, 리튬 등 친환경 광물, 광산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손잡고 아프리카 광물 자원 확보에 나섰다. 최근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동 달래주려고 같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발빠르게 탈석유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투자한 국부펀드에서 나오는 수입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 있지만 결국에는 석유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힘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이게 석유가 이제 권력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사우디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 650조 원 시장의 전 세계 총성 없는 수주전쟁. 그래서 이번 연도에 굉장히 적극적인 건설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거의 뭐 이 대박이었죠. 요런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건축물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 위에 이게 엄청난 건축물을 지어 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50조 원이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엄청난 자금을 투여할 예정이다. 근데 엄청난 자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유 가격을 올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불안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런 불안정한 원유 가격 때문에 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가가 흔들리는 이유에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생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는요, 여태까지 이제 글로벌화가 되면서 각자 잘하는 것들을 했어요. 핸드폰을 잘 만드는 국가는 핸드폰을 만들고, TV를 잘 만드는 국가는 TV를 잘 만들면서 서로 가장 효율적으로 싸게 품질 높은 제품들을 만들면서 서로 교환해 왔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심에 있었던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죠. 미국 기업 차이나 리스크 확대에도 탈중국 고민한 이유. 전극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은 이제 중국 정책을 진행하니까 기업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 기업들은 탈중국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시아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40%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목표하는 바를 이룰지 말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줄어든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그죠? 실제 이런 와중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올해 중국산 수입 24% 감소. 이젠 멕시코가 최대 교역 파트너.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남미 지역하고 교역을 증가시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협상을 많이 하죠. 한국하고도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꽤 많이 협상을 했고요. 베트남, 미국과 최고 수준의 양자 관계 맺기로 해서 베트남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하고도 함께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서플라이 체인,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이 되기까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니까 중심이 된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에. 근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사실 이 다시 새롭게 구축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도대체 언제 안정화될지 미지수예요. 싼 값에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걸렸겠습니까? 원자재를 나르는 것부터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중간재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복구가 될까요? 못해도 여러분들 뭐 진짜 완전 빠른 제품들도 5년, 진짜 뭐 느린 제품이 10년, 20년 지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언제 안정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값싼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시대는 지금 끝난 거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공장을 짓는 데만 해도 최소 2, 3년이 걸리고 이 2, 3년 뒤에 공장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종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서플라이 체인이 안정되는데 5년이 걸려요. 자, 그럼 도대체 서플라이 체인이 안정이 금방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공급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에서 최대 리튬 매장지 발견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탐사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이 생산 광산 채굴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보면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아직까지 물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물가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오래 걸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가 상승세를 뿌리 뽑기가 너무 어렵다. 금리 인상 이것마저 안 해버리면 물가 진정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물가가 안정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 우리가 잘 버텨야 된다. 중국을 규제하면서도 압박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경제 회복 계속해서 이뤄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필수고요. 이 물가 상승을 막으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목표가 뭐냐? 고금리,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지금 유지를 한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 한다. 내년 초 뭐 적어도 6월 달까지는 계속 고금리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직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이 잘 구축이 되면서도 시간을 벌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심하게 터지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터지지도 않는 정말 적절한 경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럼 과연 이게 잘 되면 좋아요. 그 전까지 경제가 잘 버텨주면 좋은데 못 버틴다면 급하게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제가 봤을 때 내년도 1월에서 3월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까지 잘 버텨주면 좋겠지만 이번 연도에는 폭락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1월에서 3월 사이 정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마 이때가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여져요. 위험한 신호가 아마 터지면은 정부는 다른 것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하겠죠. 다양한 이유에서 그 고금리를 계속해 유지해왔는데 고금리를 이런 사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게 될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인이 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때가 1월에서 3월쯤이다. 라는 설명까지 드리면서 이때까지는 폭락은 안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증시 아마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러분들께서 횡보할 시장 동안 잘 매매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 두시고요. 현금 비중은 내년 1월, 3월이 다가올수록 많이 만들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이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설치 버튼 누르시고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다양한 무료 컨텐츠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부터 시작해서 아침 시황 매일 8시 30분에 올려드리는 해외 증시는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건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세 번째, 네 번째 공직을 해보시면 2023년도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꼭 들어가 보시고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용 약관 동의하시고 아이디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